제품 아주 진하게 해주셨어요. PM 제품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좋은 건 어떻게 해요? 먹어보고 실행해 봐야지 느낄 수 있고 좋아집니다. 그럼 저와 함께 좋아지기 위해서 실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은요, 이게 먹는 게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보다 어떤 것을 안 먹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독소를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독소는 흔히 말하면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독소가 싫어하는 거고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은 입에 맛있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맛있는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를 먹고 아프겠죠. 독소가 쌓이면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찾아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 줘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으려고 먹은 약이 또 몸에 쌓여서 또 독소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지면서 우리의 몸에서 자연 치유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쫓아가죠. 기침만 해도 가고 콧물만 나도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나으려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계들이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고 또 콧물도 어때요? 바이러스가 죽어서 나오는 게 콧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콧물이 난다고 병원에 가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이불 개고 오셨나요? 네. 네, 그렇죠. 밥 먹고 나면 그릇 어때요? 먹었던 그릇에 또 밥 담아 드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새 음식 담아 먹죠.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에 독소가 쌓이면은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그 염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염증도 뇌로 가요. 뇌로 가면 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그 세포의 이상이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얻게 하는 여기 피클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게 많지요. 대장암도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많고 맛있는 거 찾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대장암이 1위거든요. 그리고 이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보면 약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니까 이 병원에서 약 주고 저 병원에서 약 주고 하다 보니 약이 열알이 넘거든요. 한 줌씩 진짜 드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도 와요. 약을 왜 그렇게 많이 복용하시냐 해가지고 빼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보험공단에서도요. 이게 병원 가는 횟수를 제한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자면은 어때요? 일어나면 그 한의원에 가서 따뜻하게 하고 침 맞고 오고 또 정형외과 가고 이게 병원 순례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보험공단에서 이게 너무 많이 가셨다 하면 연락이 옵니다. 이제 올 한 해에는 병원에 몇 번만 더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나 이제 몇 번밖에 못 간다. 나 이제 조금 아픈 거는 그냥 견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약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고 빵도 많이 먹고 치킨도 많이 먹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먹는 것들이 다 몸에 좋은 영양이 아니라 독소로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분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보는 작은 생물들인데 여기에는 효모, 세균, 곰팡이,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 있죠. 김치 안에는 이런 좋은 이런 효소들이 500가지나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우리 전통 음식 간장, 된장, 김치, 고추장 이런 것들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있어야지
생화학 반응을 하는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00가지의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는 모습을 바꾼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작용하고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화학 물질로서 여기 호르몬 특정 수용체에만 작용해서 물질을 대사하고 생식, 세포를 정식시키고 그런 생리적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이 우리 사람의 감정, 의지, 의욕 이런 것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이 건강해야 된대요. 장이 건강해야지 뇌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꼭 필요하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지 효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들을 영양소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주요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효소 작용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합성해서 체내 효소를 만들어요. 부족하면 효소 생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필수예요. 그러면 우리 PM 제품을 드시고 나서 간 기능이 좋아졌다, 간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B형 간염 복용자였는데 2년 정도 복용했더니 항원은 사라지고 없고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셨죠. 윤연아 사장도 그 병원에서 6년간 약을 먹고 했는데 간 수치가 뭐 100 얼마였는데 PM 주스 6개월 먹었더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PM 주스는 천연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간에서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해독 작용을 하면서도. 그래서 해독할 게 없으니까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간이. 그렇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지면서 대장도 같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소는 뭘까요? 독소는 흔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화학물질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입고 있는 옷에도 석유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 가공식품 안에도 어때요? 이런 흔히 가공식품 보면 밀가루로 만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글루탐산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는 보면 바이러스들이 거기 안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밀가루가 또 염증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드시지 마라 하는 이유도 있고요. 화장품하고 위생용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샴푸, 비누 이런 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바르는 로션이나 영양크림에도 다 화학약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진짜 비료 안 하면 과일이나 야채 다 먹을 수가 없다고 하죠. 벌레가 먹는데 그거는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져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해요. 보면 있죠. 내가 먹을 벼는 있죠. 약을 댈 수 있으면 덜 쳐요. 그리고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고추에는 댈 수 있으면 약을 덜 쳐요. 그리고 고추 따기 농약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비가 온 뒤에 고추를 따요. 농약 성분이 좀 씻겨 나가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약, 건강식품에도 그거를 뭉치려고 하면 응결제, 화학약품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만지고 입고 하는 데는 이 화학성분들, 이런 독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옷, 등산하면 고아텍스라고 있죠.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바람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아깝다고 3년, 4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속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무산업, 경유 가지고 고무를 만들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 정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유로 또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세제 같은 것들. 그리고 TV, 우리 맨날 TV 맨날 보죠. 운전하면서도 TV 보고 스마트폰 손에서 놓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으로 이런 게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향미 정진제, 또 색깔을 예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자극하고 먹고 싶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색제가 들어갑니다. 또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전라도인데 전북 정읍인데 최근에 만났는데 그래요. 사실 있잖아. 우리 엄마가 식당에 있거든. 그런데 맛있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 썼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는 안 썼어. 그래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조미료 안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밖에서 많이 드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표백제, 밀가루가 원래 하얗지가 않죠. 하얗지가 않은데 하얗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씁니다. 또 오는 과정에 또 오염되지 않아야 되니까 또 방부제를 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착색료, 보존료, 유화제, 팽창제 먹습니다. 마요네즈 많이 사용하시는데 마요네즈보다는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9가지 여기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가공육에도 방부제가 엄청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참치캔, 햄 이런 데 방부제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설탕,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값이 콜라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물이 없고요. 콜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어때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손수건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손수건에 설탕물, 소금물 두 종류를 부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설탕물은 굳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도 바다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설탕은 이렇게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세균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 또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혈액을 생성하는데도 반드시 소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팝콘, 환경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초콜릿 중에서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은 적으면서 또 역시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우유에도 우리 살찐다고 해서 저지방 우유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저지방 우유 말고 그 지방 우유에도 살을 찌게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찐다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는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통조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차라리 유리병에 담긴 걸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게 다 천식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글입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강의가 있는데 한의학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신 사장님들 제가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른팔을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30억을 드리겠습니다. 주실 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좀 올리겠습니다. 60억 드릴게요. 주시겠어요? 그래도 안 주죠. 그러면 팔 하나가 60억, 120억, 다리 우리 몸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정말 소중하죠. 그 소중한 것을 다 아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집에 쓰레기통이 있고 이렇게 멋진 고려 청자 도자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청자 도자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으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애지중지해야죠. 이거 1억도 넘고 이것도 가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나고 멋졌어요. 이런 멋진 내 몸, 소중한 몸 한데 어때요? 아까 봤던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맛있는 떡볶이, 치 이런 거 막 넣으시겠어요? 아니요. 네, 안 넣으셔야겠죠. 예, 그래서 독서의 종류에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의 펌프질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산소 부족하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또 우리가 말만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공기 중에도 중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운동 어때요? 운동. 저도 등산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정신만 사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제 예예요. 잘 먹지도 안 하고 등산은 막 8시간씩 10시간씩 하니까 뼈에서 다 쓰다 보니 어때요? 골다공증이 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골병 든다. 네, 제가 골병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PM 주스를 먹고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운동도 먹지 않고 먹으면서 우리 리스토레이트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 제거해주죠. 그리고 뭐 또 젖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제슈처라든지 이런 거 드셔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먹으면서 하니까 문제죠. 미세먼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렇죠. 담배 안 피우는데 왜 폐가 약할까? 음식할 때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도 휴지기와 비 오는 시기가 있어요. 인공적인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지기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합성 화학물질이 첨가된 가공물질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항생제로 키운 닭, 돼, 지, 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미생물에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빨리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들이 장에 가스를 유발하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잘 못 그러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 어때요? 오늘 양 많고 실컷 많이 먹어라. 자주 오는 거 아니잖아 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좋지가 않고요. 고기를 단백질 섭취를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어때요? 자연적으로 죽고 살아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걔를 못 써요. 내 몸에 쌓이게 돼. 그러면 걔가 부패하게 되겠죠. 그럼 또 걔가 염증을 유발하고 독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적당하게 자주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자체가 이렇게 독소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적게 먹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로 가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발병하는 인과도인데요. 여기에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심장에 무리를 받고 그러면 세포가 기억을 한대요. 그럼 이게 염증으로 갑니다. 염증이 오래되면 만성질환이 되고 악성종양이 되고 암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밤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특히나 여자들 보면 그래요. 쫄쫄 굶다가 한 끼에 폭식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 진짜 조금밖에 안 먹어. 난 먹은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조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이섬유 이런 거 몸에 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어주면 되는데 우리 몸에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있죠. 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하면 지방세포를 분해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조금만 먹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었을 때는 그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독성물질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체중이 빠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방 분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지방 분해 호르몬이 활성화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 분해가 될 때 있는 그 효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몸들은 해독이 안 되고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 그 친화적인 게 수용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독성물질은 지방에 축적되어 있거든요. 독성물질은 지방에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체중이 빠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들으셨죠? 독소는 지방에 들어 있습니다. 지방 속에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이런 게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드시잖아요. 그 글루텐 안에 저면질이 있거든요. 그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금속 있죠. 우리가 접하는 휘발유, 우리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경유 주유하잖아요. 그 휘발유 안에 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납하고 수온은 바이러스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시면 꼭 위생장갑을 껴고 주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지금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예, 아주 옛날에 공룡이 살았죠. 근데 지금 볼 수 없어요. 흔적만 하석으로 보입니다. 인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식생활, 식단,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네. 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PM 제품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내 몸에 부족한 만큼 많이 퍼먹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 50가지를 매일매일 섭취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5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면 활기차게 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 제품의 반응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 몸에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에너지로 쓰일 부분은 에너지로 쓰이고 해독으로 갈 곳은 해독으로 가고 그리고 염증을 개선하고 항산화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에는 항산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도 셀레늄이 들어가 있죠. 모든 제품에 비타민 B, C, E, A 뭐 이렇게 항산화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자 그래서 피클린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녁 단식하는 것. 지금 구주 생활 피클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식사 후에 12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자가 포식 작용을 하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탁 껴져서 낡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 소기관을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갖고 아까 얘기했죠. 단백질 합성에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세포가 딱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12시간 장을 비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K-필 클린 다이어트는 첫째는 장을 클린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둘째 주부터는 이제 좋은 장내 생태균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워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영양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클린 다이어트는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요가 없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피클린 해가지고 몸무게가 56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56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피클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인지하고 또 이렇게 세포 회복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미네랄을 먹으면 머리, 손톱, 발톱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더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만큼 손에 독소가 많은 분이고 머리에도 독소가 많은 분이에요.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갈라지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배출이 되면 어때요? 단단하고 매끄러워지고 탄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 두시고요. 그리고 스폰서하고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면 스폰서하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들어가기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액티바이저 드시고 금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근데 나 내일부터 못 먹으니까 오늘 먹고 싶은 치킨 시큼 먹을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이 깨끗하게 안 비워져요. 그래서 7일 액션에는 위장관을 클린 깨끗하게 소독해서 독소를 쫙 빼주고 식욕 조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2주에는 세포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 시기예요. 이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넣어주면 그러면서 내 몸에서는 균형과 활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9주 생활 피클린에는 체질이 개선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80%는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피클린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유지하려고 해요. 왜 공부도 1등 하는 아이가 계속 1등 하려고 하죠. 살이 빠지고 예뻐지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9주에 또 살이 더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장 클린 하시는데요. 이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토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한 500ml 정도는 처음에 한 번에 단번에 마셔주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1시간 안에 간격을 두시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이 힘드시다 하면 좀 편안한 힐링되는 음악을 틀어놓고 좀 누워서 계세요. 그리고 장 클린하는 이 첫날에는 절대 약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는 무조건 집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아침은 먹지 않고요. 이때는 일주일간은 아침 안 먹습니다. PM 제품으로만 이렇게 다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비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과일 먹어도 안 돼요 하는데요. 당 독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속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첫 3일은 흰죽을 드시고요. 4일째부터는 점심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주에 가시면 달라지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저녁 소식하셔야 됩니다. 이때에도. 그래야지 또 장이 쉬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운동, 자고 나면 복부 펌핑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배가 굉장히 단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피클린 하기 전에도 저는 이거 방망이 침대 머리맡에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꼭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양손 흔들기 하잖아요. 우리 림프가 독소가 저장되는 장소거든요. 이렇게 해줄 때 뇌에서부터 해서 독소들이 밑으로 이렇게 쫙 빠져갖고 배출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가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병원에 목이 아파서 가면 어디가 부었다 하죠? 편도가 부었다는 얘기 듣죠? 편도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편도가 붓는 거는 이런 거래요. 제발 먹는 것을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우리 어때요?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편도가 붓지요. 그 제발 먹는 거 중단하라는 신호고 왜? 내가 지금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모아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 근데 먹으면 어떡해? 나 청소 못 하잖아. 네, 그래서 그냥 바쁜데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일을 못 하니까
음식 먹는 거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잘 때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그거 IV5래요. 코 닦고 하지요. 우리 여기 공기청정기처럼 여기 필터링 기관이에요. 코털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숙면할 수 있고요. 도리도리 운동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회복 반응은 반드시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해서 통증을 못 느끼지만 우리는 이렇게 피클린 하면서 세포에 영향이 가면서 세포가 살아서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신경을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눈곱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 뭐 반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회복 반응들 알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의사한테 내 몸을 다 맡겨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우리 몸, 소중한 몸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피클린 후기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피클린을 하면 누구나 다 살이 안 빠지는 분이 있을까요? 다 빠져요. 살이 빠지는 거는 독소가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 건데요. 9월에 이거 제가 인바디 해봤고 이번에 피클린 하면서 또 이렇게 인바디를 해봤거든요. 근데 점수 똑같아요. 76점이고요. 체질량이라든지 이런 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프에 보면 큰 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요요가 없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지금은 해독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만 배출해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한 분 모셔가지고 체험 사례 드려볼게요. 김민진 사장님. 김민진. 네, 안녕하십니까. PM의 행운을 전하는 김민진입니다. 오늘 신지숙 사장님이 두 분이나 불렀던 민진 누님이 접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님이 그래도 주위에 이마트 주위에 이번에는 피클린 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김민진 사장님이 제일 잘 하신 것 같다고 그래 부탁을 하셔갖고 제가 어디 오후에 가야 되는데 오전에 부탁하고 지금 막 뛰어왔습니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클린 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정신원 사장님도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임지연 사장님부터 제가 사장님 피클린 한다고요?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도 구석구석에 몰랑몰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고 제가 첫 번째 이 피클린을 하면서 가족들도 그만하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임을 제가 세 군데를 안 갔습니다. 너무 맛나는 음식을 먹는데도 제 피클린을 위해서 안 갔고요. 또 결정적으로 제가 왜 했냐 하면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10달 동안 대구 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이거 어머니 옛날에 좋아하셨지 않냐고 계속 맛나는 걸 엄청 사들고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나갔다 오면. 그래서 그걸 아들이 또 엄마를 위해서 사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또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대구 와서 10달 동안 있는데 또 얘 기분 맞춰줘야 되시고 엄청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도 조금 붙었고 제 몸에 있는 해독을 하고자 제가 이 피클린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제가 피클린 했더니 일단은 몸무게가 저는 1kg 변화가 잘 없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1kg가 잘 변화가 없었는데 1.5kg가 빠졌더라고요. 당독소가 그만큼 빠졌나 봐요. 해독이 되면서 지방들이 내 몸에서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까 신마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에 화학적인 화학 공장이 돌아가더라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적인 일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데 잠이 뭐 신랑 기다리다가도 잠 오고 차 안에서도 잠 오고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잠을 이제 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포들을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쉬게 해서 엄청 많이 쉬었고요. 세 번째는 피클링 하면 그렇잖아요. 첫 주는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액체가 막 나오죠. 근데 고체는 안 나와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은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고체는 안 나오고 액체만 나오다가 우리가 죽을 딱 먹기 시작하면 진짜 고체가 나와요. 신기하게.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된다는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은 제가 누구한테 이 피클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60년 동안 평생 언니 몸은 너무 많은 일을 했다. 딱 21일만 아니야. 세포도 몸도 쉬게 좀 쉼을 하자. 그래서 이 피클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5번에 세 번째 했어요. 첫 번째는 진짜 100% 오리지널을 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저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호박 양갱보다는 투고를 3분의 1씩 먹었고요. 그리고 필굿 요구르트 얼마나 느낌이 좋아요. 필굿처럼 그렇게 이제 요구르트를 먹었더니 변은 확실히 더 많이 나오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몸은요 자기 먹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20일이 쉼하셔가지고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단단한 그런 21일 피클린이 많은 사람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클린 다이어트는 들은 것처럼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소를 빼는 해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해독하셔서 건강하고 예쁜 몸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